네, 반갑습니다. 9월 8일 마감 시작입니다. 자, 일단 결국 시장에 반등은 없었다. 자, 좀 씁쓸한 결말인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도 막판에 조금 반등해주는 그런 모습도 좀 기대를 했는데 그런 게 없었다는 거. 에잇, 열받아. 그렇지만 뭐 만개일 변수를 오늘 다 쏟아냈다 생각한다라면 내일은 반등이 나오겠지.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자, 코스닥은 1.6%나 내렸고요. 종합지수는 0.7% 하락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락한 배경에는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는 시총 상위권 종목이 많이 내렸기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 같은 경우는 뭐 나름대로 잘 버텼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 올라갔는데 인터넷 관련주들, 즉 네이버, 카카오 이 종목군들이 크게 하락을 하게 되면서 이쪽으로 외국인 매도가 집중이 됐기 때문이었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같이 좀 볼 거고요. 대신에 뭐 시장이 많이 내리긴 했습니다만 나름대로 포트폴리오에 있는 종목들은 잘 버텼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버텨낸 종목군들은 시장이 반등할 때 2%가 내렸으면 4% 오를 거고요. 1%가 내렸으면 2, 3% 상승하게 될 겁니다. 즉 하락한 것보다 더 많은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합주가지수 먼저 살펴볼게요. 종합지수 보시면 3162포인트. 야, 그래도 오늘 3170포인트 정도까지는 상승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줬는데, 자, 이 부분이 마지막까지, 네, 반등에 실패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막판에 장 마감하기 전에 확 쏟아지면서 마지막에 좀 올려놓긴 했습니다만, 조금 부족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3시 시점부터 해가지고 반등을 치고 넘어가면서 3170까지는 올라가줬어야지. 그래도, 좀 괜찮았을 텐데, 라는 생각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마지막까지 이제 매수가 도와주지 않았다. 라는 판단을 해볼 수 있는 내용이겠죠. 자, 종합주가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랬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더 빠졌어요. 그래서 1037포인트.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제 상승이 이제 3시 시점부터 해서 올라가서 1040포인트 이상 이제 거기까지 만들어 줬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막판까지 쭉 흘러내렸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반등까지 실패하면서 1037포인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1.6%면 제법 많이 빠진 거고요. 지금 지지선 아래쪽 아직 여유가 조금 있습니다만은 1033포인트, 1034포인트까지죠. 그래서 한 0.3% 정도 여유가 좀 있긴 있습니다. 자, 이 자리까지 밀렸다가 올라갈 것인지 아니면 바로 치고 넘어갈 것인지는 내일 봐야 되겠습니다만 오늘은 매도가 조금 발생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것도 지금 보시면 외국인 매도가 지금 조금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 올려놓은 부분들에 대한 차익 실현이 또 그대로 들어가는 모습이 아니겠는가 생각되는 모습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중소형주 쪽으로 막 옮겨가신 분들 입장에서는 또 여기에서 또 손실을 좀 보고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자금의 이동 지금은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고 했죠.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된다. 그리고 방향성이 결정될 때 대형주인지 소형주인지 거기에 대한 부분만 체크하고 대응을 하시면 된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지지선도 잘 만들어져 있고 크게 나쁘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매매 종합 살펴보도록 합니다. 매매 종합 보시면 마지막 시간 외에서 외국인들이 치고 올라갑니다. 아, 나 이놈의 자식들. 그죠? 자, 마지막에 좀 치고 올라간 모습이 나타나서 외국인 매도가 지금 4천억이 넘게 있었던 부분이었는데요. 이게 2,700억까지 줄어듭니다. 시간 외에서 사들인 거죠. 그러니까 막판에 훅 치고 올라가는 모습들. 이거는 지금 시장에 반영이 안 됐다는 이야기인데, 자, 시장이 반영이 안 됐다라면 상황은 또 좀 다른 상황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어쨌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코스피 쪽의 움직임들이 조금 더 이제 그래도 외국인의 어떤 매도 축소로 인한 그런 움직임으로 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저점 지지권에서 이제 외국인 매수 수급이 살짝 올라가면서 마무리됐는데, 일단 아무래도 뭐 개인들 물량도 좀 나왔을 테고요. 전체적으로 좀 쏟아지는 형태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반등은 조금 어려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생각했던 것보다 수급 동향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죠? 네, 거래소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마지막 시점에서 동시효과 때네요. 동시효과 때에서 치고 올라간 모습이 나타나서 이 정도면 너무 심했는데 라는 느낌들을 좀 받았을 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업종별 현황 보실게요. 업종별 보시면은 서비스에서만 6,700억이 나왔습니다. 무지막지한 거죠. 얘네가 어디에 집중됐느냐? 카카오와 네이버에서 나왔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 외에는 지금 매도가 없어요. 네, 오히려 지금 전기전자 같은 경우는 2천억이나 순매수를 해줬단 말이에요. 자, 이거는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네, 시장에 전기전자를 제외하고 나면 오히려 상승했어야 되는 시장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내일 정도면은 지수를 또 맞추기 위한 움직임이 나올 테니까 주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들을 살짝 엿볼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대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뭐 크게 나쁜 부분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급 동향은 생각보다 양호했다라는 거, 이제 뭐 매매 동향 같이 살펴보시면 아실 수 있겠습니다만 특별하게 부담될 만한 내용 없을 겁니다. 카카오와 네이버만 조심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죠. 네, 자, 그러면 매매 동향을 먼저 보기 전에
이제 종목 동향 먼저 볼게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일단 상승했습니다. 상승 마감이 됐고요. 하이닉스가 지금 1.4%대, 장중에는 2%대까지 상승했는데 이 정도도 괜찮은 모습인 것 같아요. 오랜만에 외국인 수급 들어왔었던 모습 확인이 좀 됐었죠. 그 다음에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지금 크게 하락을 했는데 추가 하락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일단 매수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매도를 좀 들어가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부분 꼭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추가 하락에 대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변동성이 더 확대가 된다면 리스크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정부 쪽에서 나타나는 규제안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일반적인 악재와는 좀 달라요. 정부 쪽 규제, 법제화된다 이렇게 된다면 이게 일시적으로 지나가는 악재가 아니라 좀 연속성을 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리스크 관리를 꼭 하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온 시점에서 때리고 들어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차익 실현도 같이 나올 수 있었다는 거. 그런 부분들이 지금 기관과 외국인들 매도를 쭉 빨아당기는 모습이고요. 이 모양새에서 개인들만 매수했을 텐데 주가 변동이 조금 더 나올 것으로 예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외에는 특별하게 움직임이 큰 나타나는 거 없었습니다만 SK바이오사이언스 제가 알려드렸던 것처럼 주가가 떨어지는 모습으로 진행이 됐죠. 자, 조심하셔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좀 보시고요. 크래프톤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반등이 좀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크게 영향을 주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카카오뱅크도 마찬가지 마이너스권으로 다시 마무리가 됐고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신규 종목들에 대한 물량 확보, 물량 출회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조심해야 되는 거고요. 이것저것 다 빼면 뭐가 남습니까?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금융주들 반등하는 모습도 확인된다면 또 여기에서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겠죠. 이거는 매매 동향에서 다시 보도록 하겠고요. 자, 코스닥 좀 한번 볼게요. 코스닥 보시면은요, 거의 전멸입니다. 에코프로비엠이 살짝 올라가면서 상승 흐름을 연명해 가는 그런 모습이긴 한데 그 외에는 다 빠졌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HLB가 지금 5%대 빠졌는데 자, 이 정도 빠졌으면 약간 조심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만약 내일 추가 하락이 나타나게 된다면 단기 조정 피하기 어렵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매도 의견으로 지금 또 보실 수 있는 상황이 좀 된 거고요. 그 외에도 지금 종목들이 약간 위태위태한 것들이 코스닥 상위권에 많이 포진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모습들이고 위메이드 같은 경우도 주가가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 지금 주가가 빠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면은 여기서 부담감을 가지는 게 일단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에서 여러분들 노출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즉 단기적 조정이 나타날 수 있는 상황들 그런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는 상황들에서는 여러분들이 일단 빠져나오는 거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대신에 이제 황금 ST 같은 경우는 이제 월급 종목이었던 건데요. 좀 오래된 종목이긴 합니다. 1년 넘었던 종목이긴 한데 주가 상승률이 이제 계속 진행됩니다. 이거는 무상증자까지 받아가지고 굉장히 좀 그 종목 수량이 풍성한 그런 종목이긴 한데요. 지금 보면 70% 정도 수익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가는 종목은 또 가요. 그리고 잘 버텨낸 종목들, 유지가 되는 종목들은 또 상승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패턴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용을 하셔야지만이 수익에 대한 포지션이 강화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올라가고 내려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장이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시장의 어떤 이런 변동성에서 내가 큰 변동을 겪지 않고 그냥 유지를 잘하고 있다. 이러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반등할 때 그 상승의 포지션을 더 크게 키울 수 있는 거 그런 종목들을 가지고 가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보셔야 되겠죠. 자, 매매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관 쪽 보시면은요, LG화학 매수고요, S51, 신세계, 이런 좀 생소한 종목들이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카카오, 네이버 엄청나게 팔아치웠습니다. 그 다음에 레버리지 매도했어요. 더 빠질 거다라고 예상하는 거겠죠. 다만, 인버스 쪽 매수는 그렇게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인버스 쪽 매수가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어요? 그래서 레버리지 쪽을 팔기는 했습니다만 인버스 쪽의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지 않았다는 부분들에서는요. 일단은 주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생각하고 있겠지만 그렇다고 빠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삼성전자, SDI 이런 쪽, 그다음에 아모레퍼시픽도 오늘 주가가 좀 많이 하락하는 모습으로 매도가 좀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금융투자 쪽 한번 볼게요. 금융투자는 당연히 삼성전자 매수가 들어갔네요. 근데 인버스 쪽 매수, 곧버스 매수, 약간 좀 혼재되어 있는 모습이네요. NC소프트 매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카카오나 네이버 쪽은 매도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레버리지 팔았고요. 삼성전자 사면서 레버리지 파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게 지금 좀 애매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들도 잘 모르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연기금 같은 경우는요. 특별하게 움직임 없겠습니다만 카카오뱅크, 크래프톤 열심히 계속 사들이고 있고요. 카카오, 삼성전자, 네이버, 하이닉스 역시 시중 상위권 종목 위주로 매도를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 볼게요. SK 하이닉스 가장 많이 샀고요. 그 다음에 기아, 삼성전자 매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역시 카카오와 네이버에서 엄청나게 팔아먹었죠. 지금 이 두 종목만 하더라도 6,600억 거의 전체 물량을 다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매도한 게 2,800억이라고 했죠. 근데 6,600을 팔아먹었으니까 다른 쪽에서 매수로 받아줬음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의 매도가 워낙 많았다는 얘기죠. 이거 전부 다 개인들이 독박 쓰는 모습이거든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카카오뱅크라든지 NC소프트, 아모레퍼시픽 지금 주가가 뽕 하고 떨어졌는데 9%대 빠지는 거, 야 이거 쉽지 않아요. 그 다음에 HLB 이런 종목들 매도가 들어가 있고요. 명신산업도 오랜만에 매도가 좀 나왔는데 지금 명신산업 같은 경우도 한때 테마로서 굉장히 좀 좋은 흐름 보였었지만 계속 흘러내리는 모습이죠. 신규 종목들은 일단은 접근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장에 대한 부분은 일단은 이렇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시장 상황이 뭐 좀 어려워 보이고 답답해 보이고 그런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만기일에 대한 변수 이제 충분히 시장에 반영되었다 생각할 수 있겠고요. 또 만기일 당일에는 또 주가의 어떤 상승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0.7, 그 다음에 코스닥은 1.6 이렇게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 이 정도라면 종목에 대한 포인트로 대입을 했을 경우에 적어도 4%에서 5% 이상 주가가 하락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덜 빠졌어요. 만약에 1%대, 2%대 이 정도 마이너스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충분히 여러분들 대응할 만한 종목들이고 충분히 괜찮은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잘 버텨만 주신다라면 큰 문제 없이 잘 지나갈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일 만기일이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시겠지만 오히려 당일이 되면 조금 더 괜찮은 흐름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변수는 뭐 장이 마감할 때까지 계속 나타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현재 오늘 많이 빠진 부분을 본다라면 내일은 오히려 만기림에도 불구하고 상승 흐름으로 갈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주식 걱정은 좀 내려놓으시고요. 푹 쉬시면서 자 오후 시간 좀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내일 만기일 때 아침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